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당 정체성에 대한 정치적 후폭풍이 민주당 내에서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이 7인회라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의원님도 그 소속이라고 알려져 있고. 뭐 7인회라기보다도 예. 제가 무슨 친명계 좌장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 7인회라고 해서 예. 뭐 자꾸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처음 그 대선 출마 결심할 때 예. 맨 처음에 같이 합류해서 도와줬던 의원들이죠. 근데 지금은 뭐 현직 의원은 3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 같이 하고 이재명 대표 오랫동안 도와줬던 그 중진 현역 중진 의원 그다음에 전 의원들인데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달 2일에 네네.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그 7인회 멤버가 회동을 갖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 아니에요? 예, 올해 들어가고 한 번도 보지 못해갖고 예. 그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또 현직 의원들은 설 때 다 예, 지역 예.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제가 가능한 시간 술이나 한잔 하자. 특히 떨어진 분들이 계시니까. 예,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재판받고 또 계셔갖고 못 나오시고요. 예. 그리고 연락했더니 일요일 날 괜찮다 그래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갖고 예. 또 이 대표한테도 뭐 얘기를 했더니 잠깐 만나 잠깐 들렸다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회 앞에서 예. 유일하게 열은 식당이 있어갖고 그래요? 거기서 뭐 소주 한잔 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아니 혹시 그래도 워낙 지난 대선에서도 그 분들이 이 대표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 네네. 이번 대선에서도 대선을 한번 치러본 경험도 있으시고 이 대표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원로 그룹들이 거기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 저만 그 중진이고 이제 김영진 의원이 예, 뭐 예, 삼선이고 예. 뭐 김병욱 의원 또 낙선하고 문진석 의원 재선인데 예. 뭐 각자 다 역할들 하실 거고요. 그건 뭐 7인회라고 사는 게 아니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조기 대선이 만약 있게 된다고 하면은 뭐 다 최선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임무가 부여되거나 또 역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냥 네. 단순히 친목 모임이었을 뿐이다 이 네, 말씀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게 노선 투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게 생길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했는데 지금 그게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의원님.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 아니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 포지션이다. 그제밤에 그렇게 얘기했었고 어제도 이제 방송 토론회에서 지금 내가 보는 민주당은 중도 보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현재 중도 보수 정당인 건 맞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현재 위치가 어떤 것인지 예. 민주당의 정책과 노선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생각을 밝힌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와 좀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 그 대회의실에 가면요. 쭉 사진이 김구 선생님 그다음에 조병욱 박사 그다음에 신익희 선생 조병욱 박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사진 붙어 있어요. 예. 사실 뭐 김구두 선생님이나 또는 뭐 조병욱 신익희 선생님들이 진보 혁신운동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 당시 진보 계열은 뭐 조봉암 선생에게 혁신 계열이 있었고 다 괴멸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위에 뭐 김철 선생의 3인당들이 있었고 사실 그거가 뭐 민노당, 통진당, 뭐 진보당 또 이렇게 쭉 3인당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97년도 대선 때 출마하기 전에 우리 당은 중도 우파 정당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중도 우파냐? 우파 정당이라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갖다가 우리가 지지하고 옹호하기 때문에 우파고 서민을 위한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 정당이기 때문에 중도 정당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입장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얘기를 한 거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보수 정당이라고 자칭해온 국민의힘이 보수의 가치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 가치의 핵심이 법치주의, 헌정질서의 존중. 지금 그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수사, 사법기관들 다 부인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고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합리적인 보수까지 좀 껴안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앞장서 가야 된다 하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 우리가 이제 정치 지형을 나눌 때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진보, 보수, 중도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민주당이 진보
진영 저 스탠스에 있는데 네. 선거 때 이제 중도화 전략을 쓸 수 있고 국민의힘은 이제 반대로 하고는 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는 원래 민주당은 진보 스탠스에 있는데 중도 확장을 하겠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중도 보수 쪽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 얘기인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지금 진보 계열의 정당들이 사실상 지금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뭐 한두 분 뭐 진보 정당 출신들이 네.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보도 포괄하고 그다음에 진보의 가치도 우리가 수용하면서 예. 그다음에 중도적이고 또 합리적인 보수의 목소리도 저희가 담아내는 그런 입장을 지금까지 취해왔죠. 그리고 진보의 가치를 보수적인 어떤 방법까지도 동원해 갖고 실현해 나가는 게 예. 또 이재명 대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재명 대표가 요새 이야기한 실용주의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실용적인 방법으로 거기를 뭐 중도적이다 또는 진보적이다 보수적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가장 유용한 수단들을 선택해내자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의원님 사실 이제 민주당의 대표나 대선 후보가 보수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사실은 예전에 기록 보면은 2017년 대선인 걸까요? 그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좀 옛날 얘기는 하지만 네네네. 우클릭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표현 별로 그런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중도 보수를 지향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제 제가 기억하거든요. 기억에는 이 대표가 자기는 약간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지금 특별히 지금 중도 보수 이 얘기를 꺼내고 나온 어떤 이재명 대표의 전략적인 그 선택이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법 질서를 제가 보기엔 헌법 질서를 좀 부인하면서 국민들을 좀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은 어쨌든 이 탄핵 국면들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국민들을 통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의 안정을 도모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폭넓게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하면 보일 수 없는 그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결합해 갖고 심지어 뭐 권영세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당시 국회에 있었다고 하면 계엄에 반대했을 것이다. 아니 저 계엄 해제에 반대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수 또는 중도 보수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 같이 해야만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좀 너무 극화되고 있는 요 틈을 파고 들어가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으신 거군요. 뭐 틈을 파고든다고 보다도 어쨌든 국정 안정과 또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저는 그런 입장을 얘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는 뭘 역사적 월권이다. 뭐 요런 얘기. 그다음에 초일회라고 이제 비명기 인사들 원외 모임인데 어떤 토론도 없이 정체성을 바꾸는 비민주성과 사당화 현상이다. 좀 비판적이던데 이런 비판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김부겸 전 총리에게 좀 우리 한국의 정당사를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민주당 출신으로 그러니까 진보 소위 말하면 민주 진보 개혁 진영으로서 처음으로 대통령 되신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보면 저는 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우리 당이 중도 우파 정당이다. 거기서 그게 뭐 진보적 가치를 포기한다는 입장은 아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몰역서작이라는 말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든 당의 노선이라든가 이념 가치를 규정하는 정체성 논쟁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진보적 가치를 우리가 지향하면서도 중도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정책과 노선도 합리적인 거라고 하면 수용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얘기한 거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기준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국민의힘 빼고 이제 중도 보수까지 이제 민주당의 영역으로 삼겠다라는 생각인 건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야 5당 헌정수호 원탁회의에 개혁신당도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고민정 의원은 탄핵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데 그럼 이 얘기들 종합하면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내 일부 세력 개혁신당까지 해서 중도 보수 연대 요거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국민들이 분열을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극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야 5당이 원탁회를 만들었는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에 강력하게 반대하셨고 예. 계엄 해제에 또 동참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참에서 그런 상황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이 예. 극렬하게 결집하고 있고 헌법기관조차도 공격하는 그런 상황에서 탄핵에 찬성하고 빨리 국정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입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 해제에 찬성했고 뭐 당연히 뭐 대통령이 탄핵돼야 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근데 이준석 의원이랑 한동훈 전 대표 측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냥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로 거절을 했어요. 아니 뭐 당연한 거겠죠. 왜냐하면 한동훈, 유승민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준석 대표도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출마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탄핵이 종결되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그 상황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핵 이후에는 또 각자 자기 길을 가야겠죠. 근데 의원님 저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도 얘기했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런 것도 추진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일종의 한국형 연정을 검토를 했는데 잘 안 됐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집권했을 경우에 요거를 추진하면 어떤 문재인 정부 때랑은 다르게 성공시킬 계획이나 어떤 자신 이런 건 있으신 겁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저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그 당시는 그 대연정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늦었습니다. 약간 권력의 힘이 좀 떨어질 때 그걸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고요.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위해서 DJP 연합도 하시고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하고 함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을 통합했기 때문에 IMF를 극복했거든요. 그런 이 취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꿈꿨던 대연정을 전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의원님 지금 뭐 상속세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소득세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 좀 중도 보수 쪽에 가깝다라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정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들을 민생특보 이렇게 임명했거든요. 네네. 요거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또 약간 좌클릭 분위기가 있어서. 뭐 좌클릭이라기보다도 전직 의원들이고 예. 또 진보적 가치를 주장해왔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또 진보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뚜렷한 진보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예. 국회 다수당으로서 또 그런 가치도 수용해 나가면서 또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또 중도 보수까지 확장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어떤 포지션을 넓게 잡아갖고 그렇게 해야만 국민들이 통합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넓게 쓰겠다는 의미다. 뭐 이렇게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의원님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뭐 비명계 대선 주자들 한번 비명계 핵심 인사들 만난 적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좀 잡혀 있다는 것 같은데 당내 통합이 사실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외연확장도 외연확장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뭘 해야 그 비명계 인사들을 확 끌어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주신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일관되게 어쨌든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오르려고 하면은 당내 통합이 일단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늘 했었습니다. 그게 기반이 돼야 또 당 밖도 통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역시 당내 통합의 핵심은 역시 사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차이를 확인하고 그 차이를 좁히려고 하는 노력인데 지금 당 내는 뭐 다 통합이 돼 있고요. 당 밖에 계신 그 민주당계 인사들도 저는 뭐 지금 탄핵 국면을 넘어갔고 우리 국가를 또 국민을 통합해 갖고 정권 창출해야 되는 정권을 다시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는 데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다 충분히 그게 좀 접근해 가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고 대표도 계속해서 당 밖에 계신 분들 또 당의 주요 지도자들을 좀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다음 주에 아마 가장 지금 중요한 선거법 재판 2심이 변론이 종결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월 중에는 선고가 나올 거거든요. 검찰은 최근에 이제 공소장을 변경을 했습니다. 재판부의 권유를 받아서 요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거다 하지 뭐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뭐 당연히 이제 무죄를 바라실 거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그 이후에도 네네. 이재명 대표 재판이 확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선거법도 대법원이 남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있는데 그 부분 이 조기 대선 만약 있을 조기 대선 이후에는 남은 재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한 분들이 좀 꽤 있던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직 대통령은 내란 위안의 죄를 범하지 않고서는 뭐 소추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소추에는 당연히 수사 기소 또 기소됐다면 당연히 재판이 있으니까 예.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법 밖의 다수설도 예.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좀 다수설로 제가 공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단되겠죠. 그러고 보면. 그럼 이른바 헌법 84조 논쟁이 있으면 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재판은 중단된 것이 옳다 네. 이런 입장. 예,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게. 예. 네. 근데 만약에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예. 정말 그 사안 자체가 예. 그 지금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누굴 알았냐 몰랐냐 기억이 나냐 안 나냐 이런 걸로 예. 대선 주자가 이렇게 재판받는 사례가 과거 뭐 이 민주국가에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제 전례가 없는 이게 사례가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은요. 아니 의원님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도 한번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 이거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신 거죠? 저는 뭐 확고하고 예.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예. 탄핵으로 인해 그 계엄으로 인해 갖고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국면이 분열되고 있어요. 예.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려고 하면은 예. 이 정치법할 시간이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 내에서 최소한 문제되는 건 정리돼야 되겠지만 대통령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민생 경제 회복,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 또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평소 저와 많은 대화를 했었지만은 예. 뭐 정치보복 저한테 이 대표가 형님 정치보복할 시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혹시 기회가 준다고 하면 온 힘 다 바쳐서 일해야죠. 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 저 개헌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저 토론회에서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지금 개헌 얘기를 하면 블랙홀이 된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예 개헌에 대한 생각이 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있긴 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입장입니까? 뭐 후자죠. 예, 지금은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핵에 관련해 갖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하는 양진이 극렬하게 지금 대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개헌을 던져버리게 되면 글로 또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이후에 뭐 조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예. 향후 지금 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의 저 대선 예비 후보들도 그렇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뺀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 다 개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 집권하면 집권하는 이후들에도 권력구조 개편을 시도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예. 현재 그 대통령제 또는 뭐 현재 헌법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예. 저희 좀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뭐 공감대는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요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